안녕하세요. 은평인 미디어 주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저도 오늘 그 말을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3월 첫 녹화 이후 프로그램 진행한 지가 벌써 횟수로는 3년을 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그런지 그 첫 방송 때 약간의 설레임, 떨림을 안고 시작한 기억이 좀 새롭게 나네요. 같은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오래오래 진행하는 것도 요즘처럼 뭐 자주 바뀌는 이런 시대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사실 주민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또 그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여건도 좀 있긴 했지만 마침 이번 EBN 은평방송이 은평인 미디어로 개편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진행자가 또 새로운 구성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게 될 텐데요. 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마지막 방송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 가슴에 와닿던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최선자 수필가가 쓴 어두운 길이 더 환하다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 제목이 주는 울림이 저한테는 뭔가 위안이 되고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책 제목이기도 한 어두운 길이 더 환하다라는 최선자 수필가의 수필 한 편을 먼저 읽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길이 더 환하다. 그림 같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림이 아니다. 생활하기에는 꽃의 위치가 생뚱맞다. 석축 높이가 3m도 넘어 보인다. 누가 저런 곳에 조화를 꽂아놨을까? 한 발 한 발 다가간다. 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배수구에서 나온 개나리들이 꽃을 활짝 피웠다. 마치 큼직한 꽃다발이 걸려있는 듯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장하다. 쓰다듬어주고 싶지만 까치발을 해도 손이 닿지 않는다. 산이 가까운 동네다. 중학교는 산과 붙어 있어서 지대가 꽤 높다. 큰 길 쪽은 석축을 쌓았고 그 위에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 안에 경사를 석축 높이만큼 더 올라가야 운동장이다. 경사 면에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같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어깨를 겨룬다. 시멘트를 바른 석축에는 길에서 보면 구멍이 수십 개 있다.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일정한 간격이다. 허수아비처럼 팔을 벌리니 두 손 끝에 구멍이 잡힌다. 석축을 쌓으면서 터놓은 배수구다. 친정 엄마가 지금 나를 보았다면 어떤 심정일까? 내가 개나리를 보고 울었듯이 엄마도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으리라. 당신이 딸을 어둠 속으로 밀어버린 듯 자책했을 게다.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하지는 않았다. 다만 엄마가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언어로 소통이 가능했다면 그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섰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은 있다.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막았을 테니까. 엄마를 생각하자 기억의 창이 열린다. 초가집 처마 밑에서 풀과 쑥대를 태우는 모깃불이 타고 있다. 쑥 향기가 코를 간지린다. 마당에 멍석에 누운 언니랑 나는 하늘을 뒤적이며 더 밝은 별을 찾는다. 엄마와 이모는 옆에서 할머니 모시 한복을 다림질한다. 이모는 팔을 벌려 치마폭의 끝단을 양손으로 잡고 엄마의 오른쪽 발가락은 치맛 말기를 누르고 있다. 두 손바닥을 붙여 절반쯤 오므린 것 같은 몸통에 숯불을 담은 다리미는 자루를 잡은 엄마의 손놀림에 따라 엄마와 이모 사이를 오가며 치마 위에서 미끄럼을 탄다. 은하수가 우수수 쏟아진다. 퍼뜩 정신이 든다. 별 무더기가 눈앞에 있다.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
개나리가 어떻게 배수구 파이프 안에서 나왔을까? 주위를 살펴보니 대각선으로 4m쯤 떨어진 경사면에서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개나리는 왜 어둠의 길을 택했을까?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아침이면 플립에 맺힌 이슬방울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밤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할 줄 알았다. 아들은 알곡이고 딸은 쭉정이라 생각하는 어른들이 태반인 시절이었다. 집안 형편도 내가 딸이라는 것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 얕지 못한 성격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질러진 실수를 이유로 고구마 줄기처럼 자식들만 매달린 호랍이었던 남편을 따라 나서게 했다. 개나리 꽃말은 희망, 기대, 깊은 정, 달성이라고 한다. 희망, 그랬다. 출근 전까지 희망을 품고 들떠 있었다. 3년만 고생하면 졸업장을 준다기에 취직했다.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공부하는 중학교에 나는 사환으로 들어간 것이다. 거기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났으니 그때 붙잡았던 희망은 내 인생을 쥐고 흔들어 버렸다. 첫 출근 날부터 화장실에서 울었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울었고 자신이 비참해서 울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전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성적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울었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걸어오지도 걸어볼 수도 없는 친구들을 날마다 지척에서 맞닥뜨려야 해서 울었다. 정작 중학교에 지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보다 더 서러웠다. 3개월이 지나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눈썰미만큼 일도 잘해서 1년 후에는 행정보조원이 되었다. 배수구에는 빗물이 나올까 싶다. 개나리 줄기 30여 개가 빽빽히 들어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같이 온 듯하다. 줄기 5개는 새끼손가락 굵기로 고만고만하고 나머지는 새끼들이다. 가까운 거리를 두고 왜 멀리 왔을까? 여럿이 손잡고 건너와서 어둠이 두렵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서로 보듬어주고 이끌으면서 빛을 찾아 어둠을 헤치며 왔으리라. 고통이 극에 달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묻고 싶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가슴 속에서만 아우성칠 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부모 형제에게는 나처럼 가슴이 아플까봐 말을 못했고 친구에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도 막막했던 길. 가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왔다. 초롱초롱한 6개의 눈망울을 보고 희망을 다시 품었다. 반딧불 같은 어린 자식들을 등불 삼아 걸었다. 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남편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었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도구로 나를 쓰고 있다고 믿었다. 삶에 허덕이면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항상 내 기대보다 저만큼 앞서 있었다. 남편에 대한 깊은 정이 있었을까? 평생 아물지 않고 상처를 안고 택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하지 않았다. 20살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홀로서기에는 미숙한 나이.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새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깨우쳐갈 무렵이었다. 그제야 가치관이 여물면서 혼란이 왔다. 달아날 용기도 없었지만 이미 큰딸이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퇴직금까지 다 없애고 자존심만 움켜쥐었다. 어린 자식들은 생각이나 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내 자식들도 나처럼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었다. 개미처럼 일만 했다. 가장으로 사회에 내던져진 젊은 아내가 안쓰러움보다 열등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듯하다.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 마음의 병을 앓았다. 사랑의 시체를 껴안고 애증에 시달리던 남편이 두려웠다. 현관문 앞에서도 돌아서고 싶었다.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아마 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거의 개나리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으리라. 할머니는 연노랑 저고리를 입었던 신혼 시절을 생각하며 빙긋이 웃었을 듯하다. 젊은이는 유치원 시절 짝꿍이 생각나 친구 찾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어디 그뿐인가? 시골 출신의 중년 여성이라면 마당에서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는 병아리가 생각났을 수 있고, 개나리의 활짝 웃는 얼굴이 잠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을 수도 있다. 그 서럽고 서럽던 중학교 학과 공부를 56살에 시작했다.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학원 야간반에 등록한 것이다. 학원 생활 반년 만에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했다.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원에서 소설을 전공했다. 배움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뜻밖의 성과다. 생업도 접어두고 6년 반 동안 공부했다. 자식들이 든든한 후원자다. 나의 희생이 새 아이의 밑거름이 되리라. 삶을 놓고 싶을 때마다 붙잡았던 믿음이 옳았다.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큰딸은 어릴 적 내 꿈이었던 교사가 되었다. 첫 발령지로 부임하기 전날 밤 딸이 훌륭한 교사가 되리라는 걸 믿었지만 간곡히 부탁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어라. 절대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딸은 고맙게도 약속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제자 사랑이 넘치고 실력 있는 교사로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듯해서 기쁘다. 그동안 상처의 변방만 빙빙 돌게 했던 나의 글쓰기를 한 발 앞으로 나가게 해준 개나리처럼 활짝 웃는다. 네, 어두운 길이 더 환하다라는 이 수필집에는 모두 42편의 수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예, 작년 가을에 나무향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는데요. 본문 안에 사파들은 어린 선녀들이 이 작가인 할머니 그 작품을 위해서 그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어머니는 어릴 때 열병을 앓아서 농아가 되었대요. 아버지는 술이 그냥 친한 벗이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말을 못하는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하는데요. 최선자 작가는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였지만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다니던 중학교의 사환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고 하죠. 운명의 덫처럼 또 결혼 후에는 쉽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 또 생계를 짊어지고 자식들 키우느라 어둡고 힘든 그 삶의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마 그런 시간들이 이 가슴 속에는 시로 잉태된 모양인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을 제대로 쓰고 싶고 또 배우고 싶다는 그 간절한 바람이 이끌어준 길을 따라서 56세 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다고 하네요. 그 이후 생업을 접은 채 막바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끝마쳤다고 하는데요. 자식들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필집에는 최선자 작가가 걸어왔던 가시밭길 같고 어두운 밤길 같았던 그런 힘들었던 삶의 여정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고 또 어떤 글은 내 얘기 같기도 한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때론 손수건 하나 필요할 것 같은 울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이 책을 통해서 분명 환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수필집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사실 저는요, 책 제목만으로도 어떤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적 시골에서 걷던 밤길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사실 우리 동네에
그 전깃불이 그때 처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로등 이런 건 아예 없었고 마당에 전깃불도 막 따로 줄을 빼서 이렇게 달아야 했으니까 대부분 방 안에 이렇게 실내 전등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골에는 이렇게 어둠도 또 빨리 내리는 법이죠. 그냥 이렇게 또 친구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좀 늦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두운 밤길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그 어둠 속에 이게 내 눈이 익숙해지면 나름 또 가는 길이 잘 보이더라고요. 달이라도 빛을 좀 내는 날이면 밤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또 환하게 느껴졌던 그때의 이미지가 딱 그려지면서 맞다. 어두운 길도 익숙해지면 가는 길이 보이고 환했지. 그런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막상 읽고 나니까 최선자 작가의 마음 안에는 어둡고 힘든 삶의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있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어두운 길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았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의 말에서 최선자 수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항해였다. 조각배를 타고 삶의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고 풍랑 속에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적도 있었다. 빗물처럼 흐르던 눈물은 영원히 멈출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안다. 장마도 시간이 흐르면 끝나듯 언젠가는 눈물도 반드시 멈춘다는 걸. 물방울처럼 환한 미소는 어둠이 피워낸 꽃일 게다. 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라는 그야말로 밤길을 걷는 듯한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잘못된 우리 인간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보고 수정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인간들끼리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 생태계의 모든 관계에서도 역지사지할 줄 알고 양심이라는 등불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서 걷는다면 균형 잡힌 제대로 된 그런 인간의 문명의 꽃이 활짝 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동안 조계양의 독서 명상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인 미디어 주민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만요. 사실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민들레 우주선이라는 또 제 개인 이야기 채널을 얼마 전에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거기로도 가끔 놀러 오세요. 네, 그럼 자주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럼 애청자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무엇보다 몸, 마음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